이 시스템의 체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곳에 핀셋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통의 목표는 팀 코리아. 우리가 칩부터 PC를 만들어서 그걸 LLM을 돌리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산업융합에 작업하는 것까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까지. 안녕하세요. KBNC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함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4일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새 정부가 가장 우선시하는 이제 국정 과제 중 하나가 사실 AI 산업 활성화잖아요. AI 산업이 PC 산업과 이제 사실 긴밀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PC 관심 많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이 이제 요런 부분들 뉴스를 되게 자주 보시고 얘기도 자주 해주시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저도 그렇고요. 네. 이 새 정부가 이제 AI 산업 육성하고 지원 정책이 이제 곧 나올 거란 말이죠. 네. 요 나올 게 어떤 부분으로 진행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요번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국산 그래픽카드 전성시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그 국산 그래픽카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연계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게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AI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일본에서 뭐 AI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AI 산업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뭐 기술 유출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도 말할 필요가 없고요. 뭐 딥시크 사태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젠슨 황이 팀 타이완 또 얘기도 했고요. 맞아, 대만에서도. 네,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AI 할 거야.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고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네.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저도 많이 보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니까. 근데 저도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막 이렇게 저도 공부하는 면에서 배우는데 잘 모르니까. 근데 이분들이 하드웨어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게 딴 데로 빠져요. 약간 핀트가 나가나요? 핀트가 나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하드웨어 쪽에서 보면 고인물이잖아요. 네. 저도 24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종사한 지가 엔비디아를 NV1부터 알던 사람인데 저건 틀렸는데 이제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다른 핀트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혹시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새로운 시각으로 색다른 좀 어떤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새 정부가 AI 관련된 사업을 육성하거나 정책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이제 저도 살짝 숟가락을 좀 얹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AI 산업 그러면은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되게 복잡하지만 네. 크게 하드웨어, 플랫폼, 서비스, 융합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네. 어디는 칩 얘기하고 있고 어디는 LLM 얘기하고 있고 어디는 융합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구분해서 봐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쪽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이제 저희처럼 PC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잘 아는 대만, 팀 타이완. 네, 요번에 그래서 TSMC가 칩 만드는 것부터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것까지 팍스콘에서 다 하겠다. 네. 팀 타이완 전략이 이게 굉장히 장점은 있어요. 어떤 장점이죠? 왜냐하면은 일단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네. 칩부터 슈퍼컴퓨터까지 한국가에서 다 할 수 있는 나라는 대만밖에 없어요. 맞아요. 한국도 못하고요. 일본도 못합니다. 일단은 칩을 못 찍어요. 대만만이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칩을 찍어서 패키징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서버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그거는 다른 나라 어디도 가지고 있지 못한 장점이죠. 맞아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국가 면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회사는? 엔비디아는 미국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대만이라는 나라의 AI 산업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한 기업이? 네. 기업에 종속돼 버리네. 주권이 없어요. 네.
대만의 가장 결정적 문제는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결정하는 거거든. 가장 강력한 장점이면서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예요. 엔비디아가 휘청하면 같이 휘청하겠네. 엔비디아가 휘청하면 같이 휘청하고요.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같이 잘 나가고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돼요. 정부도 끌려다녀요. 자체 칩이 없다. 없어요. 대만은 현재 그 정도의 AI 추론 칩이나 트레이닝 칩을 자체적으로 설계한 게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모든 AI 기업이 다 탈엔비디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안 써보려고. 어떻게든 엔비디아 안 써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근데 거기다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대만은 플랜 B가 없어요. 그냥 엔비디아 올인이에요. 네. 이제 일본을 볼까요? 일본도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와요. 네, 뭐 많이 하더라고요. 라피더스. 저희도 저 한번 얘기했는데. 그쵸, 라피더스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HBM은 이제 마이크론이랑 같이.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 투자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건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의 강력한 제조 산업, 우리가 흔히 소부장이라고 얘기하는 소재, 부품, 장비. 결정적으로 일본은 여기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단점으로 보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엔비디아조차도 없구나 여기는. 있는 게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HBM도 없죠. 어쨌든 없어요 지금. 자체 칩 없죠. 지금 만들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없어요. 27년이나 돼야 나온대요. 그것도 공장 짓고 있죠. 짓고 있죠. 2나노라고 하는데 그게 짓고 나서 짓자마자 수율 80% 나와요? 안 나오죠.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언제 그거 돼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일본은. 실체가 나오는 건 2027년 이후예요. 2030년이나 돼야 뭐 하겠다. 칩이 나오는 게. 아니지. 공장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칩 가지고 튜닝해야 되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2027년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중국 볼까요? 네. 중국도 강력한 장점이 있죠. 정부가 돈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칩을 제외한 모든 제조 인프라가 가장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죠. 내수로 다 가능하잖아요. 내수로도 가능하고요. 돈 벌고 싶은 많은 인재가 다 AI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냥 그걸 하면은 이제 개과천선할 수 있잖아요. 개천선에서 욕나잖아요. 정부에서 야 원가 얼마 나와준 상관없어. 찍어. 해야죠. 밀어주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관이죠. 네. 미국 정부에서 수출을 제재하는 와중에도 화웨이가 7나노로 SMIC에서 찍잖아요, 칩을. 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찍었어. 강력한 단점도 있잖아요. 네. 미국이 못하게 하잖아요. 견제가 심하죠. 네. 미국 그래서 대장이. 칩도 못 사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황 회장님이 2025년 컴퓨텍스 그 비공개 컨퍼런스에서 그 얘기를 발언을 했어요. 엔비디아 점유율이 56%밖에 안 돼 이랬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발언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뉴스도 나왔어요. 몇몇 군데에서. 칩을 못 사니까 자사 칩을 쓰잖아요. 자국에서 만든 칩을 쓰잖아요. 근데 그 칩이 성능이 다 낮아요. 그래서 딥시크가 튀어나오는 거고. 물론 그 기술력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누가 못하게 해요. 실력 있는. 견제가 들어오는 건데. 네. 그게 단점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못하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안 할게요.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는요. 자체 칩, 자체 HBM, 자체 파운드리로 자체 패키징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우리가 유일해요. 대만 다음으로. 대만도 안 돼요. 아, 그렇죠. 자체 칩이 없. 자체 칩이 없잖아요. 그러네. 대만도 엔비디아 칩이잖아요. 엔비디아 칩을 HBM 사서 쓰잖아요. 그렇죠. 아니네. 엔비디아 칩이고요. HBM도 없어요. 미국도요. 파운드리가 안 되죠. 일본은 없어요. 중국도 되는데 7나노 수준이에요. 견제 받아서. 근데 중국은 HBM이 없어요. 아, 맞아요. 우리 자체 칩이 있어요. 네. 리벨리온하고 퓨리오사 있거든요. 퓨리오사 있죠. 그거를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에서 찍어서 패키징해서 HBM 붙여서 칩이 곧 나와요.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리벨리온 리벨. 유일하게 자체 기술력으로 자체 칩을 자체 HBM으로 자체 패키징해서 자체 생산해서 칩을 만들어서 카드를 만들 수 있는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우리도 제조 인프라 좋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우리나라 인프라는 고퀄리티 인프라예요.
그렇죠. 중국과 대만보다 우리가 품질이 뛰어나요. 그거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다 인정해요. 근데 비싸서 못하는 거죠. 메이드 인 코리아 좋지만 비싸지. 비싸요. 우리가 대만보다 인건비가 2배야. 그래서 우리는 고퀄리티 제조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그게 장점이죠. 맞아. 예.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 있나요? 근데 다 2등이야. 1등이 없구나. 1등이 없어요. 칩은 엔비디아가 1등이죠. 네. HBM은 1등이네요. 우리가 1등이네요. 그리고 파운드리 2등이잖아요. 그쵸. 패키징 2등이에요. TSMC가 제일 잘해요. 우리는 다 하는데요. 다 2등이에요. HBM 빼고요. 그게 약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 분야에서 기술 격차를 확 벌려가지고 쟤네들을 TSMC처럼 못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반대 위치에 있잖아요. 각각으로 보면 기술 템포가 다 하나씩 느려요. 칩도 한 템포 느리고 파운드리도 한 템포 느리고 패키징도 한 템포 느리고 HBM은 빠르고요. 그래서 젠슨왕이 아이러브 하이닉스 쓰고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약점이 뭐가 있냐면요. 칩 투 슈퍼컴퓨터 관점에서 팀 타이완처럼 하나를 다 한국에서 다 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 E가 많이 빠져 있어요. 아, 중간중간에? 네, E가 빠져 있어요. 중간중간 뭐가 빠져 있어. 중간중간 없어요. 일단은 그런 그래픽 카드를 전문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고퀄리티 업체 없어요. 우리나라는 서버용 파워 서플라이 이런 전문 업체 있어요. 예. 케이스 있어요. 있죠. 서버 제조업체 있어요. 예. 근데 빠진 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예. 이게 하나의 산업 클러스터처럼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약점이죠. 그냥 각자 하는 데만 하고 각자 그냥 하는 거예요. 각계다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약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단점 이거 어떻게 보완해서 잘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지원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칩 투 슈퍼컴퓨터 관점에서 칩부터 슈퍼컴퓨터 생산까지 하나를 다 하는 거. 한국가 내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돼. AI에서는. 그래서 하드웨어도 우리 칩을 가지고 우리가 찍어서 컴퓨터 만들어까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버린 AI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죠. 네. 일단은 그 칩을 가지고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서버를 만들어야 돼요. 이가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빠진 걸 메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 업체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리벨리온에서 이번에 HBM 쓴 리벨 카드 나오잖아요. 네. 그 카드 보면은 거의 쿨링 솔루션이 적용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사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쿨링 솔루션을 왜 사다 쓰냐고. 잘만 거 쓰면 되지. 그렇죠. 네. 우리나라 거 쓰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쿨링 솔루션은 잘만이잖아요. 그럼 잘만하고 협업해서 잘만이 그 솔루션을 만들어내면 잘만도 위상도 올라가고 얘네는 국내 거 할 수 있으니까 좋고 서로 좋거든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죠. 다리를 놔주면 좋고. 그리고 다리를 놔주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고 서로가 협업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가 빠진 거 있으면 빨리 메워주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지원해주고 이런 좀 핀대 지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10단계로 가서 칩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리벨리온이라는 국내 AI 칩 업체가 있는데 이 칩이 처음에는 TSMC에서 찍었어요. 네. 7나노로. 네. 그러다가 두 번째 칩이 나오면서 삼성으로 갈아탔거든요. 네. 그 삼성에서 칩을 찍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리벨리온 리벨 칩이 삼성 4나노 써요. 그 칩이 칩넷으로 칩을 4개를 붙여서 HBM 붙여서 나오는 칩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칩이잖아. 삼성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주를 못 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 AMD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 닌텐도 얘기도 나왔죠.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주를 자꾸 따와가지고 공장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국내 칩 업체가 TSMC를 가? 삼성에서 돌려야지. 그렇죠. 근데 삼성에서 돌리면 뭐 수율이 안 좋아서 가격이 비싸서 못 하겠어요. 그럼 정부가 지원해줘야죠, 거다가. 그렇죠. SK 사피온 지금 이제 리벨리온하고 합병했잖아요. 네. SK 사피온 어디서 찍었어요? 어디서 찍었나요? TSMC에서 찍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대만 가서 네, 찍었죠. 그 TSMC 찍었어요. 네. 그걸 왜 TSMC 가서 찍냐고. 삼성에서 찍으면 되지. 7나노인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게 정부가 서로 가급적이면 우리 거 써. 이런 식으로 상호 연계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파운드리를 그래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부어줘야 되죠. 계속 장려를 해줘야 돼요. 삼성이 그래야 그 노하우를 가지고 빅칩 노하우를 가지고 찍으니까 TSMC가 옛날에 빅칩으로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지만 이게 다 TSMC 때문이야. 엔비디아 칩과 AMD 빅칩을 가지고 얼만큼 개고생을 했거든요. TSMC가. 그런 노하우가 지금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런 상황에서도 오다를 자꾸 주고 주문을 줘서 찍어내서 노하우를 쌓아야 그 다음에 3나노나 2나노에서 수율이 나오지. 그리고 이왕이면 첨단 공정을 쓰면 지원을 더 해줘야죠. 4나노 쓰는데 다음 칩 3나노 쓰면 지원 더 해줄게. 리스크를 포함하니까. 그래서 그거 삼성에서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그 칩이 나왔어. 수율이 조금 삼성에서 떨어지는데 지원을 해줘가지고 단가는 나와. 근데 그걸 돌려봤더니 너무 좋아. 그러면은 다른 데가 오더할 거 아니야. 그렇겠죠. 삼성이 지금 4나노에서 3나노, 3나노에서 2나노로 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수율이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이익이 안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가 투입해서 강제로 돌려야지. 그걸.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가 아닌 새로운 AI 칩 업체가 등장할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AI 칩 만들 거예요. 정부 지원해 주세요. TSMC 말고 삼성에서 찍어. 그럼 지원 더 해줄게. 그리고 이왕이면은 삼성에서 고나노 공정으로 찍어. 그럼 지원 더 해줄게. 그러면은 서로 좋잖아요. 그쵸. 국산 칩이 삼성 파운드리로 괜찮은 칩이 나와요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번외로요. 네. 삼성 파운드리는 분사하는 게 맞아요. 네, 분사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정부 네. 지원도 받기 편하고 네. 그러지 않을까요? 정부 지원 받기도 편하잖아요. 네. 삼성 파운드리 회사에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제드래곤 님이 보실 리가 당연히 없지만 분사해 주세요. 네. 삼성이 살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칩 설계하는 네. 업체에도 고성능 칩 만들어 자꾸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면서 그런 단계부터 스타트하는 것도 지원해줘야 되고, 그리고 고성능 칩을 만들면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또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고성능 칩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어쨌든 지금 고성능 칩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둘째로 그 퓨리오사도 그렇고 리벨리온도 그렇고 그거 추론 칩이에요. 트레이닝 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럼 트레이닝 하려면 엔비디아를 써야 돼요. 아니면 AMD를 쓰든가. 아마존 칩 쓰는 거죠. 트레이닝.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범용 GPU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트레이닝 칩이. 우리나라는 트레이닝 칩 없어요. 그럼 트레이닝 칩을 만드는 업체를 또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트레이닝 안 해? 어쨌든 하긴 해야죠.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돈 푸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핀셋 지원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단점을 메우는 방식으로 요 분야에서는 여기다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 2등이니까. 그러니까 그 2등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서 전체 결과가 1등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I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도 했으니까 요게 이제 활용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 데이터 센터하고 그 GPU 확보하는 거 그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막 데이터 센터 짓고 있고요. AI 산업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 넘어간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왜 넘어가는 거예요? 뭐 돈 많이 주나요? 아니요. 그러면요? 그게 GPU 사용료를 공짜로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GPU 사용료를 공짜야. 그러니까 일본 가서 지사를 세우는 거죠. 거기서 돌리는 거죠. 대만도 이번에 젠슨왕이 2025년 컴퓨테크에서 엔비디아 GPU 5만 개.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똑같은 거거든요. 돈 더 많이 들 거야. 왜 그러죠? 다 엔비디아. 대만은 GPU 5만 개 쓰는데 5만 개가 다 엔비디아야.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AMD 반, 뭐 엔비디아 반, 자국칩 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국칩은 좀 싸잖아. AMD 칩 좀 싸고. 대만은 다 엔비디아로 해야 되잖아. 돈이 2배가 들어. 2배면 뭐야? 3배가 들어요. 그래서 대만도 쉽지 않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나오면 또 모르겠어. 맞아요. 네. 중국도 막 GPU 쓰라고 막 하잖아요. 네. 어떻게든. 네.
꾸리도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5만 개 GPU 구매하겠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만들 거야. 그리고 이미 그 광주에 이미 데이터 센터 하나 있고 네. 중요한 거는 무슨 칩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까냐예요. 그렇겠죠. 예. 네. 엔비디아 사서 깔아주면은 국내 칩은 어떻게 하냐고. 맞아요. 국내 칩 만들면 뭐해? 다 정부가 엔비디아 사가지고 다 엔비디아 깔아버리는데. 그래서 대만이 위험한 거야. 엔비디아만 깔잖아. 자체 칩이 없잖아. 자체 칩을 만들 토양 자체가 없어 거기는. 안 돼. 그 대만이 위험해. 그래서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엔비디아 칩만 깔면은 퓨리오사랑 리벨리온 어떻게 해? 그러니까 리벨리온하고 퓨리오사만 넣고 엔비디아 쓰지 마 이러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또 어렵죠. 그래서 어제 뉴스 나온 게 그거 나왔어요. 이번에 GPU 15,000개 구축 사업 민간 참여자가 0이래. 국산 반도체 설치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15,000개를 다 국산을 쓰면 누가 거기다 해. 그렇죠. 안 하죠. 지금 표준이 엔비디아인데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도 쓰고 국산 칩도 쓰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잘 조절해야 되고 병행해야 되는데. 병행해야 돼요. 엔비디아가 표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을 안 쓸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15,000개 들어가면 엔비디아 칩은 50%.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국산 칩 40%. 그리고 나머지 뭐 AMD 칩이나 아마존 칩도 어쨌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10%. 이런 식으로 용도에 맞는 적절한 비율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해요. 국산 칩도 지원해 주면서 엔비디아 칩도 쓰면서. 어쨌든 대만은 다 100% 엔비디아니까 우리는 반만 쓰면은 비용이 반밖에 안 들어. 데이터 센터를 쓰고 싶어 하는 업체들에게 비용 지원과 망사용료 지원들을 이제 해줘서 그 안에서 서비스가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돌아가고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LLM을 만들고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거 한다 그래도 GPU를 구하지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예. 다음으로는 이제 뭐가 있나요?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으니까 그 데이터 센터 위에다가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챗GPT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네, 네. 근데 우리나라가 플랫폼 개발이 늦죠. 네. 우리나라 현재 지금 그 추론이 가능한 LLM 플랫폼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죠.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나요? LG 엑사원. 아, 뭐 자기네끼리만 쓴다 뭐. 그때 그러네. 그 딥시크 있을 때 딥시크에 5%만 써가지고 만들었다는 그거 있잖아요. 50억 써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뭐 자기네들은 더 잘 네, 만들었는데. LG 엑사원. 비공개다. 지금 그게 비공개인데 네. 그거를 가지고 하겠대요. 그리고 이미 지금 라이센스를 주고 있어요. 그 한컴에도 주고 어디도 주고 비용 받고 그거를 쓸 수 있게 지금 해주고 LG 쪽 그 서비스에 적용하겠다고 이미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곧 나오는 게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가 이제 곧 나와요. 그거 2025년 상반기쯤으로 나온다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왔네. 지금 있는 거는 리즈닝 모델이 아니에요. 예. 지금 LLM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LLM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LLM 모델 개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수십억 단위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해야 돼요. 예. SK나 그런 데서 뭐 KT나 이런 데서도 빨리 리즈닝 모델로 전환해서 리즈닝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도 정부가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다 트랙을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어떤 트랙이죠? 그 LLM 모델 만들 때 국산 칩을 쓴 LLM 모델을 만들면 지원을 더 해주겠다. 리벨리온이나 퓨리에서 만든 칩을 가지고 그 칩 기반으로 LLM을 만드는 업체면 지원을 더 해줘야죠. 보상을 주듯이. 그렇죠. 네. 그 칩 기반으로 만들어야지. 엔비디아 기반으로 만들면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동시에 기왕이면 국산 칩을 기반으로 한 LLM 모델에도 추가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최종 결론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지원을 또 추가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서비스는 그 LLM 모델을 가져와서 엔드단을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서비스도 그 LLM을 쓴 그 AI 국산 칩 기반 AI의 LLM 모델을 가져다가 쓰는 서비스 모델에다가 지원을 더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칩부터
카드부터 슈퍼컴퓨터부터 LLM부터 서비스부터 다 국산으로. 요소마다 하나씩. 요소마다 다 그게 반영이 필요해요. 물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엔비디아를 쓴, 왜냐면 표준이니까. 그것도 해줘야 되고, 여기다가는 지원 비중을 예를 들어 한 70%, 엔비디아를 쓰면 50%, 이런 식으로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메리트를 더 줘야죠. 그래야 그 쓰지. 그렇죠. 메리트 없으면 안 쓰잖아. 그냥 엔비디아 쓰지 뭐하러 그렇죠. 국산 써요. 국산 칩을 기반으로 하겠죠. LLM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산 칩의 성능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소버린 AI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융합이 남았나요? 다른 산업과 연계시켜가지고 그 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는 게 키포인트니까. 그렇죠. 현재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접목시켜서 기존 산업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델을 많이 구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 AI를 국산 AI를 가져다 써야지. 그렇죠. 챗GPT 가져다 쓰면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 맞아요. 네. 그리고 챗GPT를 한번 만들면은 다른 걸 또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2배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올 때 산업융합을 하고 AI를 적용을 할 때 국산 칩 기반의 국산 LLM의 국산 서비스를 가지고 거기다가 융합을 하는 거. 그런 식의 융합 정책이 필요하죠. 물론 동시에 다 해야 돼요. 일반 엔비디아 기반의 그것도 충분히 하면서 국산을 쓴 경우도 동시 지원을 더 비중을 올려서 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자동차잖아요. 네. AI, 자율주행. 자율주행. 거기 이제 AI를 붙여서 더 이제 레벨이 더 높은 자율주행을 만들겠다. 이런 거는 뭐 이미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렇지. 거고.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을 하면 뭐예요? 보통 자동차, 반도체, 선박, 조선, 네, 조선, 네. 철강, 네. 석유화 네. 이렇게 5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요거에다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거 엊그저께 부산 MBC에서 나온 다큐멘터리 보고 한 건데 자동차도 자율주행 하는데 선박이 자율주행이 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하고도 남죠. 오히려 네.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HD 현대랑 네, 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선박. 음. 이왕이면 국산 AI 서비스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 네, 그런 이제 추가적인 지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이 A 공정에서 B 공정, C 공정, D 공정으로 넘어가는 이 공정을 단순화하거나 효율을 높이는 실제로 AI가 쓰이거든요. 그게 엔비디아 트윈 팩토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를 엔비디아가 컴텍스에서 했어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뛰어난 품질의 석유화학이나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효율화, 공정의 단순화,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환경보호. 네, 좀 더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좀 더 비용을 덜 들일 수 있고,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저공해로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할 수 있는 공정의 프로세스의 전환, 그런 것들을 AI와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국내에서 커스터마이징된 AI가 만들어서 걔네랑 같이 협업하고, 그거를 이왕이면 국산 칩으로, 이왕이면 삼성에서 찍은 뭐 리벨리언 칩 그런 식으로 해줘야 이게 시너지가 나오겠죠. 우리는 특히 그런 5대 산업을 포함해서 기존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조 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만보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데가 훨씬 많아. 그러겠죠. 엔비디아 트윈 팩토리 팍스콘에 적용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팍스콘 공장 디자인 다 보여주고 막 그때 그랬거든요. 우리는 팍스콘이 아니야. 우리는 석유화학에 적용하고, 우리는 철강에 적용하고, 우리는 자동차에 적용하고, 선박에 적용해요. 좀 더 근본적인 산업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대만은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 조선 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중국이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앞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뉴스 보니까. 우리도 국산 칩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산업융합으로 낼 수 있는 다양한 분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AI가 이왕이면 국산 AI. 그렇지. 이왕이면 국산 칩 베이스에 이왕이면 국산 LLM을 쓴 거면 그거를 개발하는 수요가 생기고 칩 수요가 생기고 삼성은 그거 찍어야 되고.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나요? 팀 코리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팀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팀 타이완은
칩부터 슈퍼컴퓨터까지예요. 예. 끝이야 거기서. 근데 우리는 칩부터 슈퍼컴퓨터까지 거기에 자체 LLM에 자체 서비스에 자체 산업융합까지. 그러니까 더 나갈 수 있는. 더 나가는 형태의 팀코리아. 아, 연계형으로 가야 돼요. 기회는 있네. 예.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조선이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미국에서 맡긴다. 조선이 없어가지고 그 구담 선박 그것도 우리나라에 만든다 뭐 그런. 그 뉴스 나왔잖아요. 우리는 제조 산업의 강국이기 때문에 물론 중국도 강국이지만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이 퀄리티라고. 신뢰할 수 있는. 예. 중국은 하이 퀄리티는 아니잖아. 우리는 AI로 더 많은 하이 퀄리티를 할 수 있어요. 조선 같은 경우에 뻘크선은 중국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LNG선 그렇죠. 그런 고부가 가치로 우리가 1위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그거죠. 중국이 AI를 적용해서 LNG를 만드는 걸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경쟁. 그러면서 이게 확 예. 좁혀질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도입해서 먼저 달아놔야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 국산 AI로. 이왕이면 국산 칩으로. AI 칩부터 카드를 만들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LLM의 서비스에 산업융합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체형 팀 코리아 스타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중간에 이가 빠진 부분들과 경쟁력이 낮은 부분들을 정부 지원으로 강제로 순환시켜서 하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원 방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차이요? 일본, 중국, 대만, 한국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거 하나. 뭔가요, 그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대만은 AI가 있어도 안 써요. 아. 사람들이 AI를 안 써요. 일본도 AI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일반 평범한 사용자가 관심이 없어요. 중국은 좀 많대요. 중국은 좀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근데 거기는 차이가 심하죠. 우리는 다 관심 있잖아요. 그쵸. 다 뭐 AI 하면은 뭐 얘기는 할 줄 알죠. 우리는 다 써요. 네. 우리는 다 관심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지표로 드러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되나? 챗GPT 유료 사용자 국가별 순위. 네, 우리가 2위예요. 맞아요. 한국이 2위예요. 1위가 어딜까요? 미국인가요? 미국이죠. 네. 그래서 오픈AI가 뭐 하죠? 뭐 했나요, 저희? 한국 지사 만들잖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많이 써요. 그거 뭐였지? 그 지브리 그거 업데이트 된 날부터 쓴 게 거의 우리나라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걸 써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커뮤니티에 도배됐잖아요, 막. 우리는 그거를 쓰고 싶어해요. 일본은 만들면 뭐하냐고 사람들이 안 쓰는데 정부가 지원해주면 뭐해 사람들이 안 써. 대만도 사람들이 안 써. 중국도 제한적으로만 써. 물론 그 제한된 사람들도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우린 다 써요. 제발 출시해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더 좋은 거 쓰고 이미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게 저거잖아요. 얼리 어댑터 스타일. 그쵸. 우리나라가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테스터로 많이 테스트 베드로 많이 네, 테스트 베드였잖아요. 네. AI도 테스트 베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유리해요. 우리는 토양이 좋아요. 쓰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발 좀 만드삼. 황 회장 컨퍼런스 할 때 네. 옆에 있는 한국 기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봤거든요. 네. AI를 돌려서 황 회장 얘기하는 거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한국어로 변환해요. 실시간으로요. AI로. 그래서 황 회장이 말을 하면 노트북에 한국어로 찍혀요. 다 그렇게 해요. 그거 우리만 그렇게 해요. 요즘 PC 관련 기자분들 대부분 다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녹음해가지고 그냥 텍스트를 일일이 안 쓰더라고요, 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런칭만 하면은 확 불어요. 사용하는 인구가 우리가 제일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계로 나가거나 다른 나라에 서비스하거나 할 수 있는데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나오면은 이렇게 접하는 게 너무 빨라요. 우리는 그 쓰고 싶어 해요. 국민성이야. 옛날에 PCS 폰 이런 거 90년도에 새로 나왔을 때 버스에서 전화기 울리잖아요. 그러면 PCS 폰 딱 받아가지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 저기 뭐야? 저 버스에서 전화를 하다니. 근데 그게 시끄러워가 아니에요. 야, 신기하다.
나도 사야 되겠어. 그래서 그날 가서 사는 거예요, 다. PCS가 그래서 유행했거든. 그게 남이 가지고 있는 꼴을 못 봐. 나도 해야 돼.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국민성에. 유행에 민감하고. 민감해요, 우리는. 그리고 남이 하는데 내가 못하면 뒤처진다고 생각해서 빨리 그거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마무리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선거에서 이제 새 정부가 이제 100조 원 민간 공동 투자, AI 3강, 뭐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본과 대만은 잡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만은 잡아야죠. 그렇죠. 예, 팀 타이완 따위, 예, 그건 말도 안 돼. 엔비디아에 종속된 나라. 엔비디아에 종속, 그냥 택도 없어. 뭐 데이터 센터 건설, 뭐 차세대 AI 반도체 의 기술 산업 생태계 육성, 법제도 개선, 인재 양성 등 공약이 이만큼씩 있어요. 이제 그런 공약도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스템의 체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곳에 필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통의 목표는 팀 코리아. 우리가 칩부터 PC를 만들어서 그걸 LLM을 돌리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산업융합에 작업하는 것까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까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걸로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만은 자체 칩이 없어요. 엔비디아에 끌려다니고요. 중국도 HBM이 없어요. 중국의 생산 공정은 우리보다도 뒤처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제재나 이런 걸로 쉽지가 않아요. 미국은 엔비디아 말고 없잖아요. 거의 공장도 못 지죠. 물론 이제 인텔 파운드리가 뭐 하긴 한다고 하는데 1.8란으로 엔비디아 찍을 거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올해 내년이에요. 일본은 27년까지 꿀 빨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다려서 2027년에 딱 돌려봤는데 20%밖에 안 나와. 이러면 또 그때부터 수율을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삼성 파운드리가 2나노가 이번에 수율 40%인가? 네, 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난번 그 4나노 때보다는 여러모로 개선된 게 보여요. TSMC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MC가 2나노 해야 되니까 우리도 2나노 해야 돼가 아니라 TSMC가 2나노 할 때 3나노라도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성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가져오는 게 중요해요. 하나씩 야금야금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다 할 수 있어요. 칩부터 생산부터 패키징부터 우리는 다 해요. 다 2등일 뿐이에요. 괜찮아요. 2등을끼리 합쳐서 최종 결과물이 1등만 하면 돼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라서요. 2등들을 모아서 1등을 만드는 구석구석의 갈등을 조절하고 이빨을 메우고 새 정부의 지원이 좋은 역할로 윤활유를 해서 1등의 결과물을 뽑기를 바라봅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